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개발 당시 너무 뛰어난 오버스펙으로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T-50 항공기가 이제 자신에게 딱 맞는 제때를 만나 하늘 높이 비상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열기가 식기 전 8월 첫 비행 시험에 성공한 T-50은 당시 항공산업 후발국으로 평가받던 한국이 개발했다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당히 우수한 초음속 훈련기였습니다. 오늘날 세계 훈련 전술기 시장은 한국의 T-50 계열을 비롯해 영국 호크, 이탈리아 M346, 러시아 야크 130, 중국 JL10 등이 존재하지만 그 어떤 기체도 속도와 공중기동성, 확장성 측면에서 T-50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쟁기종은 대부분 말 그대로 비행기술을 익히기 위한 훈련기일 뿐이지만 T-50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투기 겸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한국산 무기체계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혔던 저렴한 대당 단가는 T-50 훈련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말인데요. 뛰어난 성능과 비례해 동급 기체 가운데 가장 비싼 400억대의 항공기인 T-50은 중국산 훈련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그러나 성능과 안전성, 실전 경험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거의 중국산의 20배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 한국산은 비싼 게 아니고 중국산은 싼 게 아니라는 거. 이처럼 고공행진하고 있는 T-50은 벌써 올해만 해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와의 66대 수출을 확정지었는데 전체 프로그램 코스트를 합치면 5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 체결이었습니다. 여기에 올해 내로 이집트와 100대의 구매 체결을 할 예정으로 한화 9조 원의 계약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등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리는 훈련 공격기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나 정작 카이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분위기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이죠. 카이와 록히드 마틴은 지난 2월 미 공군의 ATT 사업, 즉 고등전술 훈련기 사업에 대한 응답으로 새로운 T-50의 파생형인 TF-50A를 제안하였습니다. 최대 400대 규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ATT 사업은 규모도 규모이지만 미국이라는 패권국에 수출되는 항공기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이 상당한데요. 강구영 카이 사장은 미국 시장 진출에 대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미국으로 카이의 수출 벨트를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올해 사전 준비를 한 뒤 내년에 올인할 계획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야 1000대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최고의 항공기가 나는 곳이 미국인데 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건 카이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 기체들의 애프터 마켓이 커진다는 걸 뜻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미국이 사용했다 이꼴 서방 진영의 표준 훈련기로 등극하는 것을 의미하기에 차기 훈련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호주 계약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기초 기술을 전수해준 미국이 이제 한국이 개발한 전투기를 구매한다는 건 그 의미가 남다르네요. 이에 카이와 록히드 마틴 역시 원팀을 이루어 미국 수주를 따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록히드 마틴은 T-50 개발 당시 개발비의 13%를 부담하여 카이로부터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의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T-50은 부품의 70% 정도를 록히드 마틴 전투기인 F-16과 공유하여 그 보수 비용을 크게 낮췄고 F-16과 F-35를 운용 중인 국가들에게는 T-50 훈련기가 최고의 선택이 되어가고 있어 계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높지 않은 저가 전투기를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기보다 기술 이전을 통해 로열티를 받는 편이 더 이득이 큰데요. 특히 F-16, F-22, F-30와 같은 전투기를 공급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F-16의 경우 지금 당장 주문해도 최소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미국 내부에서는 전투기 시장을 록히드 마틴이 독점하게 둬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있는 만큼 저가 전투기 시장에서 한국의 카이를 앞세워 로열티를 챙기는 쪽이 합리적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 8일 카이와 록마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공개하면서 미국 내 수주 가능성을 더욱 높였는데 바로 전투기 AR 시스템의 세계적인 선두주자인 레드식스타와 계약을 체결하여 TF-50A 버전의 증강현실 AR 헬멧, 일명 ATARS를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ATARS는 주중사에게 초음속 비행 환경에서 실시간으로 종합적인 위협을 증강현실로 구현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게 합니다. TF-50A가 수주를 따낸다면 이는 세계 최초의 AR 시스템이 양산에 직접 적용된 사례인 것이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초록빛을 띠고 있는 적기가 바로 가상의 적기로 이를 상대로 회피하는 기동을 펼치거나 공중전, 전자기전 등 훈련을 할 수 있고 상황인식, 의사결정과 같은 훈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특히 공중급유 상황이나 항공모함에서의 이착함하는 훈련까지도 증강현실로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첨단 장비의 탑재를 통해 미 공군이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다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라이벌인 보잉사의 T-7A 관련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져 또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T-7A 훈련기가 심각한 결함을 앓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실 T-7A 훈련기의 결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8년 당시 APT 사업에서 저가 수주 공세를 펼친 보잉은 결국 카이 TOC-A를 제치고 T-7A 훈련기로 APT 사업 수주를 따냈는데요. 그러나 계약을 확정한 이후에 고받음각에서 윙락 현상이 발생하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되었고 당시 보잉은 이 문제를 소프트웨어로 해결했다면서 일단 마무리되어가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네이션 디펜스 매거진 보도에 따르면 결국 보잉은 이 윙락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하고 플랫폼 설계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개발 종료 시점을 2023년 11월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잉은 TOC-A를 이기기 위해 무리하게 저렴한 금액으로 제안하였고 이에 원가 절감으로 인한 부실한 골조 및 심지어 풍동 시험도 건너뛰고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파격적인 미친 짓을 벌였습니다. T-7A가 겪고 있는 윙락 현상은 항공기를 밀어내는 항력이 급증해 기체가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받음각, 즉 날개가 받는 바람의 각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 예상보다 빠르게 실속에 빠지는 것인데요. 보잉은 실물 기체 실험을 생략하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하면서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고 자랑하였었지만 결국은 원가 절감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현재 보잉 T-7A 레드호그는 그저 레드 의혹이 되어가고 있는데 2020년 8월 첫 배면 시험에 성공했다고 셀프 칭찬을 늘어놓던 보잉은 배면 비행보다도 훨씬 비중 있는 고기동 비행이나 초음속 돌파 영상은 아직까지도 공개하지 못하였습니다. 카이였으면 벌써 초도 배치 끝내고도 추가 도입을 논하고 있을 시기인데 보잉은 계약 체결 후 5년이 넘도록 아직 개발조차 해내고 있지 못한 것이죠. 특히 2월 21일 보잉에서 상당히 의문스러운 공고가 하나 나왔는데 버클리 미주리주에 위치한 보잉 T-7A 공장에서 고받음각 테스트를 진행할 엔지니어를 구한다는 공고를 낸 것입니다. 즉 정말로 결함이 고쳐지고 있지 않다는 걸 드러낸 것이죠. 지기치기면은 높은 공격각도 테스트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T-7A EMD 프로그램에 GNAC 측면 실행을 담당할 비행제어 공기역학 관련 전문가를 모집한다 하는데 특히 일정을 맞추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에게 조언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T-7A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인데요. 더 큰 문제는 이 엔지니어가 단순한 말단 직원이 아니라 팀장급으로 이제 와서 고용하고 있다는 데 있죠. 보잉은 T-7A 관련 지난 4분기에만 8,700만 달러의 추가 지출을 감행했고 지난해 총 프로그램 개발 및 생산 부분에 추가로 3억 6,700만 달러를 지출하였습니다. 보잉은 계속되는 개발 난항으로 인해 비용 증가 및 지연 등 적자 수주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러한 보잉의 만행에 미 공군의 인내심은 결국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미 공군은 2020년 초 T-7A의 결함을 해결하기 전까지 잠시 사용할 훈련기를 마련하겠다며 RFX라는 명칭으로 8대 물량의 TOC-A를 임대 추진하더니 이듬해 10월에는 이 RFX 사업을 완전히 ATT 사업으로 확장 전환하여 고성능 훈련기 400대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사실상 T-7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것이죠. 미 공군은 ATT 사업의 요구 조건에 고성능은 물론 빠른 납품이 가능해야 한다고 못 받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시장에 나온 고등훈련기 중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것은 TFA 50분이죠. 첨단 항공 전자장비를 갖춘 것은 물론 현존 고등훈련기 가운데 가장 빠른 마 1.5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300대 이상 팔려 경제의 규모도 이루어내었고 생산 공정도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어 주문만 하면 즉각 생산 및 납품도 가능하죠. 사실 보잉이 지난 APT 사업을 따낼 수 있었던 것은 성능이나 납기 능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미 의회가 구제 차원에서 보잉의 손을 들어준 측면이 컸습니다. 보잉은 민항기 부문에서 737 맥스 기종이 2018년, 2019년 연달아 추락하며 생산과 운항이 중단되는 대형 사고를 친 후 2020년에는 코로나로 업계가 마비되어 연방정부에 무려 600억 달러, 당시 77조 6천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긴급 요청한 보잉이었는데요. 그러면서 보잉 CEO는 T-7A 수주를 실패하면 보잉은 군용기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으름장까지 놓으면서 미 정부를 압박하였고 결국 미 의회는 21조 원의 국가안보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기업을 위한 대출금을 형성하면서 보잉에게 막대한 지원금 및 T-7A 수주를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즉 미 공군 ATT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고성능과 납기 준수 능력만 놓고 본다면 카이의 T-50이 선택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해외 군사 매체 제인스에서는 TA-50은 ATT의 요구를 충족하는 최고의 후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특히 미 공군뿐만 아니라 미 해군 역시 고등훈련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UJTS 사업과 TSA 사업을 통해 도합 300대 규모의 훈련기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함재기로 사용할 훈련기이기 때문에 TA-50의 함재
탐지용 개량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였지만 미 해군 측이 캐터펄트와 어레스틴 기어를 이용한 항공모함 이착함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면서 랜딩 기어 보강 정도만 제외하면 큰 개량할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카이와 로키드 마틴은 필요할 경우 함재기형 개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특히 UJTX 프로젝트와 관련해 해군 작전실 하이퍼 해리스 공군 과장과 해외 매체 더준과의 인터뷰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는 우리는 다목적 플랫폼을 찾고 있다. 단순히 항공 훈련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체가 필요하다. 그건 아마 공군이 도입할 T7은 아닐 것이라고 언급한 것인데요. 즉 공격 전투기로도 활용이 가능한 뛰어난 성능의 T-50A가 유력하다는 것이죠. 실제로 미 해군은 미 공군보다 더욱 까다로운 성능 조건 제한을 달아 현재 문제로도 골머리 썩고 있는 보잉이 도전하기에는 너무나 큰 벽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성능과 기술력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있던 카이의 역습이 제대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불과 헬리콥터 하나도 만들지 못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 시장에서 최고의 성능을 지닌 T-50, KF-21 같은 항공기를 개발하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닌 수많은 기술진들의 땀의 결실이 오늘날 맺은 것일 겁니다. 오늘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만세, 한국전투기 만세. 오늘 한 주평, 한국이 만든 좋은 기체, 이제 한국 공군도 언론 교체. 대한민국 하늘을 지키던 자랑스러운 전투조종사 고 심정민 소령의 연결식이 14일 오전 공군십 전투비행단에서 엄수됐습니다. 저희 사관학교 4년 같은 중대 동기였고 같이 근무를 하면서 룸메도 오랫동안 했던 제가 많이 좋아하는 친구이고 존경하는 전우인데 그 사고 소식을 접했을 때 현실감이 없었고 사실 지금도 그렇게 현실감이 느껴지진 않고요. 장례가 다 끝나고 돌아와서도 비행하면서 많이 울고 비행 도중에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고 싶은 정민이에게 숭고한 희생에 미안하고 감사하고 존경한다고는 꼭 말하고 싶고 남아있는 모든 조종사가 순직하신 모든 분들의 목까지 열심히 비행을 할 거라고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 이런 사고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바라고 있습니다.